네, 안녕하세요. 선월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모두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이제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느라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미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돈을 모으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소득 대비 소비 구조가 이미 저축에 희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짜여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기본 생활비로 상당 부분이 나가고 남은 금액마저 옷이나 뭐 가방이나 화장품, 외식 같은 소비로 흡수되면서 결과적으로 모이는 돈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런 소비에는 오늘 고생했으니까 보상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나 동료나 주변과 비교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사회적인 비교나 미래의 안정감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단기 쾌락 추구가 겹쳐서 작동합니다. 특히 브랜드 소비가 단순히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자기와의 이미지,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해서 같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만족만 그렇게 남겨버리는 미래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여기에 직장의 스트레스나 연애 고민이나 인간관계 피로가 쌓일수록 쇼핑과 외식과 카페 소비로 감정을 해소하는 이런 감정 소비가 반복이 되면서 이 과정이 습관화되면 고정 비용처럼 굳어집니다.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계획이 없는 충동 구매이기도 한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를 사용하거나 할인이나 뭐 SNS 광고에 쉽게 반응하면서 가계부나 예산 없이 소비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후회나 반복이 이어지는 거죠. 또한 뭐 동료나 친구, SNS를 통해서 비교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남들보다 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소비에 집중하게 되고요. 장기적 목표보다 단기적인 만족이 우선됩니다. 결국에 이런 구조는 월급이 들어와도 돈이 쌓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금융 시스템과 심리가 맞물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에 있는데, 가장 흔한 소비 수단인 신용카드와 할부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착각을 주면서 이자를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몇 개월 무이자 할부라도 다른 카드 사용과 겹치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월급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소비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또 카드 한도를 지출가능 금액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채 매달 카드값부터 계산하는 생활이 반복되면 월급만으로 저축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이 되죠. 여기에서 뭐 자기관리나 외적 만족을 위해서 소액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소비성 부채를 또 쉽게 사용을 하니까 잠깐 빌렸다가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월급은 부채 상환에 먼저 묶이고 저축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고, 빚을 갚는 압박 속에서도 새로운 소비 욕구가 생겨서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죠. 또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축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월급이 들어와도 자동이체나 통장을 분리하지 않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에 기대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감정 소비로 결국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이번 달은 뭐 써도 된다, 다음 달에 모으면 된다, 이런 시간에 대한 착각이 더해지는데, 20대에는 취업을 하면 20대 후반에 뭐 연봉이 올랐을 때 30대에는 결혼 전에 모으면 된다는 이런 미루는 사이에 소득이 들어도 생활 수준과 소비가 함께 올라가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실질 저축률은 거의 변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다들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축은 그냥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미뤄도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면서 변화의 의지 자체가 약해지고, 결국 돈을 못 모으는 문제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카드와 할부나 부채 구조나 저축의 미습관, 그리고 심리적인 착각이 겹친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게 됩니다. 옷이나 가방이나 화장품에 돈이 사라지는 구조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왜 통장에 남는 게 없지라는 질문으로, 이제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명품에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사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20만 원짜리 옷이나 30만 원짜리 가방이나 15만 원짜리 뭐 화장품이나 매달 반복되는 미용, 네일, 피부과 같은 소액 소비가 너무 자주, 너무 꾸준히 반복되는 데 있죠.
옷 소비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능력 있어 보이는 것과 사회에서 뭔가 뒤처져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같은 뭔가 정체성에 연관된 소비로 작동해서 이 정도면 뭐 직장인이면 기본이고 회사 다니는데 없어 보이면 또 안 되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다라고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고요. 가방은 특히 사람의 레벨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인식되어서 이 정도 브랜드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가방 하나는 몇 년 정도 쓰니까 이런 합리화 속에서 유행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소비로 연결됩니다. 화장품과 미용비 역시 처음에는 선택인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관리비라는 명목의 이름으로 고정비로 굳어져 있고 그렇게 줄이기 어려워지고 끊으면 자기관리 실패처럼 느껴져서 월급이 오르던 말든 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에 뭐 세월이라는 가장 큰 함정이 더해져서 원래 가격보다 싸니까 안 사면 손해다. 지금 아니면 못 사라는 생각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고요. SNS 속 데일리룩이나 출근룩이나 가방 추천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아끼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평범한 소비라고 비교 소비를 정당화하기는 하지만 그 삶의 대부분은 광고이거나 일부만 잘라낸 장면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옷과 가방이 넘쳐나고 카드값은 늘 부담스럽고 비상금과 자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라고 묻게 되는데 답은 단순하게도 돈을 모으지 않는 선택을 아주 오랫동안 성실히 반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비 구조가 삶을 당장 망치진 않지만 미래를 조용하게 갉아먹는데요. 나는 원래 돈 관리 못한다. 이런 말은 돈을 못 모으는 직장 여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는데 이런 생각의 본질은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씌어낸 자기 규정이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에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니까 가계부를 안 써도 뭔가 당연해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합리화가 되고 실패해도 역시 난 안 돼로 모든 시도가 끝이 납니다. 이런 인식은 소비를 묘하게 또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못 모을 거라는 체념 속에서 지금이라도 즐기자는 선택으로 이어지고요. 소비가 쾌락이 아니라 포기의 결과가 되면서 죄책감은 줄어드는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만 커집니다. 이런 자기 규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누가 돈을 모으냐. 집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도와준 거고 같은 주변의 말 속에서 강화되면서 못 모으는 상태가 정상처럼 굳어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유난스럽고 답답한 존재로서 이 소비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쿨한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저축과 투자 이야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동시에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는 환상을 갖지만 실제로는 소비 습관이 소득보다 훨씬 빨리 굳어서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소비 방식이 300이나 400이 되어도 유지가 되고요. 단위만 계속 커져가는 거죠. 이런 유형은 돈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뭐 남으면 다행인 흐름으로 보는데 자산을 만드는 사람은 쓰기 전에 어디로 보낼지 사실 결정을 하고 저축할 돈을 먼저 남긴 뒤 이렇게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평생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또 가계부를 며칠 쓰다가 포기했거나 주식 손실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그런 한 번의 실패 경험을 이유로 그런 방법의 실패를 정체성 실패로 착각하고 아예 배우려는 시도 자체를 멈추고 돈 관리를 아껴야 하고 재미없고 자유를 제한하는 고통으로 인식해서 본능적으로 이런 것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돈 관리의 핵심은 지금의 자유를 조금 설계해서 미래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인데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소비는 계속 감정위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나는 원래 못한다라는 자기 규정은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돈이 쌓일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가장 깊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면 돈이 안 모이는 직장 여성의 구조는 소득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소비가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되는 거고 저축은 남으면 하는 것이고 돈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고 미래보다 현재의 감정이 우선되는 삶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상태의 핵심은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도록 사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만 이런 건 아니다. 요즘 누가 돈을 모으냐. 다들 이렇게 살지 않냐. 라며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기지만 평범함이 안전이라는 착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평등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비 구조가 유지되면은 10년 뒤 통장 잔고가 여전히 불안하고 옷과 가방은 많지만 자산 가치는 없고 실직이나 이별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취약해져서 선택지가 줄어든 채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후회와 함께 이미 방향을 바꾸기는 늦었다는 감각에 갇히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 단계에 오면 돈이 인생의 또 전부는 아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다. 그래도 남들만큼은 잘 살았다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이미지 소비와 비교 소비를 포기하고 분위기와 시선 때문에 쓰는 돈을 끊고 스트레스와 소비를 연결해온 즉각적인 보상을 해제하고 저축을 선택이 아니라 선결 조건으로 두어서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불편함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당장의 만족과 주변과 달라지는 두려움과 나중에라는 말에 속아서 한두 달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원래 돈이 안 모인다라는 말을 반복하고요. 결국 돈을 못 모으는 문제의 본질은 월급이나 환경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지금의 감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소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의 나를 계속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선택들이 겹쳐서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명품이나 가방이나 옷을 사느라 이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